얼마 전 애플이 아이폰 15 시리즈를 공개했죠. 새로운 아이폰을 사러 홍콩이나 일본 등 가까운 나라로 해외여행을 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 늦게 출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1, 2차 출시국에서 한국은 제외됐고요. 출시 예정인도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폰을 더 빨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직접 1차 출시국에 다녀온다는 거죠. 또 이 같은 선택엔 환율로 인한 가격 차이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국내 출고가는 190만 원인데요. 반면 홍콩에서는 약 173만 원으로 17만 원이 더 저렴합니다. 아이폰 15 시리즈는 북미 가격 기준으론 전작인 아이폰 14와 같은 수준으로 가격이 동결됐지만 각국이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새 아이폰을 손에 넣기 위해서 해외여행까지 가는 진풍경. 일각에서는 애플의 한국 홀대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2016년 아이폰 7 출시 당시부터 올해 아이폰 15 출시까지 한 차례도 국내 시장에 1차 출시한 적이 없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앱 들어가서 유료 서비스 이용할 때가 종종 있죠.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사거나 웹툰 볼 때 이 사이버 머니처럼 사용하는 쿠키를 구매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품이라도 이용하는 앱 마켓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살펴보니까 아이폰 이용자가 최대 77%까지 비싸게 산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서비스라도 앱 마켓별로 가격은 달랐는데요.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는 매달 6,900원, 구글 플레이는 5,700원, 원스토어는 3,900원이었습니다. 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 한 달 이용권도 애플이 12,000원, 구글 9,800원, 원스토어 8,900원 순이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보다 같은 상품이라도 더 비싸게 사는 겁니다. 원스토어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애플은 10.3%, 구글은 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과 원스토어의 상품 가격을 비교하면 42.9%는 구글이 비쌌고 나머지는 가격이 모두 동일했습니다. 애플과 원스토어의 상품을 비교하면 63.1%는 애플이 비쌌고 나머지는 가격이 동일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이런 경우가 있나 더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이 가격 차이가 나는 상품들이 84개나 됐다고 합니다. 구글은 최대 59%, 애플은 최대 77%까지 비싼 걸로 조사돼서 최대 3만 원 넘게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일까요? 우리가 앱을 켜서 그 안에서 뭔가 사고 결제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를 하면 앱 마켓인 애플과 구글이 수수료 15에서 30% 정도를 떼가는 구조인데요. 앱을 만든 회사는 수수료 뺏겨서 손해를 안 보려면 사용자 대상으로 그만큼 이용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애플 앱스토어가 비싸다는 의미는 그만큼 다른 앱 마켓보다 결제 수수료를 더 많이 책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렇게 가격 차이 많이 나는 줄 몰랐다는 소비자 반응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소비자 1,000명 중에 이렇게 44%는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운영 시스템에 따라서 다른 앱 마켓 접근이 제한되다 보니 가격 비교 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에 매기는 수수료 부담에 대한 반발도 큰데요. 이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앱 개발 및 운영 사업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할 것입니다.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도 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구글의 경우 최대 30% 수수료를 받는 앱 자체 결제에다 최대 26% 수수료를 받는 3자 결제 방식을 추가해 선택권을 줬다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단은 소비자들이 좀 똑똑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바로 휴대폰 앱에서 결제하지 말고 컴퓨터를 켜서 같은 서비스 가격 한 번 더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컴퓨터 켜서 웹페이지를 직접 찾아 들어가서 결제하면 수수료가 더 싸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OTT 서비스 중 웨이브의 경우 프리미엄 이용권을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앱을 켜서 구매하면 16,000원이지만 컴퓨터로 웹페이지에 들어가 결제하면 13,900원입니다. 네이버 웹툰 볼 때 필요한 쿠키도 홈페이지 들어가 결제하는 게 한 20% 정도 더 쌉니다. 애플은 아이폰 15 시리즈의 안드로이드 폰에 쓰이는 USB-C 타입 충전 단자를 처음 적용했습니다. 고급 모델에는 두뇌 역할을 하는 메인 칩으로 최신 A17 프로를 탑재했고 티타늄 케이스를 입혔습니다. Our Pro models represent the very best of Apple innovations, advancing features across design, camera, performance, and more. 최대 관심사였던 가격은 논란입니다. 아이폰 15 기본 모델은 125만 원, 가장 고가 모델인 프로맥스는 190만 원부터 시작해 1년 전 나온 아이폰 14 시리즈와 같습니다. 그런데 1년 전보다 $1 환율이 약 60원, 4% 정도 떨어진 상태여서 같은 가격이란 건 사실상 인상이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동시에 가격을 발표한 일본, 중국과 비교해도 현재 환율로 한국에서 8만 원에서 19만 원 비쌉니다. 사실상 기능상으로 뭔가 바뀐 것도 없고 가격 올린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가격 때문에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계속 아이폰을 쓰다 보면은 그 돈 내고 쓰지 않을까 싶어요. 10대와 20대의 65%가 아이폰을 쓴다는 조사 결과도 있을 만큼 충성도가 강한 국내 젊은 소비자층에 기댄 배짱 가격이란 반응이 나올 정도입니다. 대부분 애들 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어드롭 같은 거 쓸 때는 좀 불편한 게 있긴 해요. 다 할아버지가 사줘요. 그래서 사면은 항상 일주일씩 할아버지 집 가 있고. 삼성전자는 혁신은 삼성 제품에만 있다는 SNS 영상을 통해 아이폰 신제품을 우회적으로 저격했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1.7% 하락했습니다. 국내에선 이르면 10월 중순쯤 정식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홍유재입니다.